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삶의 가치와 방향성 설정 워크샵 제5부 또 이분은 사실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진짜 정주님 웃자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휴먼 분들이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주어진 일을 자기가 잘하고 역할을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정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역할을 잘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휴먼 아이디얼이거든요. 그리고 정준님은 휴먼 아이디얼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이디얼하고 셀프가 거의 일치하고 에이전트하고 컬처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자기 확신이나 믿음이 뚜렷하시고 누구 이야기를 잘 안 들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뭐 옳고 잘하기 때문에 안 들기도 한데, 저는 잘 안 듣는 가장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강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도 뚜렷하고 뭐 잘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이분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머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욕망은 특별히 틀린 거는 아닌데 약간 오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뭔가 저 사람 꿍꿍이 속이 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성장, 감사, 신념, 유머, 공헌 이런 거를 저 사람이 지 좋아서 하는 거지 지 잘났다라는 거로 받아들이지, 이 사람의 참 좋은 의도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래서 나쁜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다르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위험성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택상tom 뒷담화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회사생활, 결혼생활 모두 특별한 이슈 없이 잘 지내왔고, 또 독일에서 3년간 가족과 근무를 했고, 지금 45세에 임원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고등학교 때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와는 대화를 안 하고, 뭐 원래 아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졸업한 지 4년 됐는데 대학을 안 가고 올해 전문대학을 갔지만 주변 학생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휴학을 했고, 아들이 졸업 시점에 그냥 변했으면 좋겠다, 빨리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고 대학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이 직장 생활은 지금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고, 아들 목까지 벌어야 하는데 아들 목까지 본다는 게 지금 김균이 뭐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 휴먼 릴레이션 높으신 분은 실제로 본인이 나름대로 아주 잘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은 뭐 조언을 바랍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하는데 아이디어하고 에이전트에서 셀프하고 컬처가 일치하시는 저 분한테는 도움이나 조언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으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훌륭하세요. 아들은 지 인생 지가 살게 냅두세요. 그게 최고로 좋아요. 이러면 끝났어요. 네. 차라리 그냥 아들 뭐 시간 있으면 저한테 상담이나 한번 보내세요. 안 오려고 하는데. 안 오려고 했어. 그럼 알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가 없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대화 없다 생각하고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그 아들이 지가 아버지 돼 보면 그때 아빠 마음 알면 될 거고요. 그때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결코 아들의 목까지 벌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오유, 초급, 고급, 중급, 고급 사례 분석 세미나까지 참가하고 참여 삶이 많이 달라졌대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대요. 예, 역시 이제 이 자유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삶을 살겠다는 거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에게 전부 다른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고민하며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프로파일 딱 보세요. 어우, 김언니, 야, M자 꾸역꾸역 그래도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예,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 나는 나를 찾는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삶의 자유, 예, 자유를 찾기 위한 행동을 했어요. 끈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끈기 있게. 신뢰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삶이 달라지겠다는 것과 발전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훨씬 살만해, 즐거운 삶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에 어느 정도 준하고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훌륭해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고민은 군대에서 기가 조치 후 우울증으로도 공익 판정을 받은 아이와의 갈등, 주로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이건 아이 문제네. 최근 죽는다는 문자를 자주 해서 정신과 상담 예약해서 게임기 사주는 조건으로 상담받게 했더니 정신적 문제는 없으나 이대로 두면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아이가 반항하여 문자와 연락을 시도한 결로 게임 유튜브가 되겠다여 150만 원의 장비를 사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150만 원 장비를 사주는 대신에 저한테 상담이라도 한번 받게 하면 기회가 또 안 와요? 네, 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하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원래대로 운영에 신경 쓰지 말고 마감 시간에 가서 정산만 하는 것이 일 매출에 얼마나 그리고 제 순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수익의 차이가 제가 신경 쓰는 대가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까 합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본인이 신경 쓰는 가치를 얼마로 부여하느냐야. 10만 원 있냐, 50만 원 있냐, 100만 원 있냐. 그거는 본인이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본인이 신경 쓰는 가치가 이 본인이 수익에 막연히 예상하는 수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뭐 안 쓰면 되는 거고 적다고 생각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윤희님 건강, 가정의 행복, 자유, 공익적 가치인데 윤희님은 사실은 본인이 자식 신경 쓴다고 아들 신경 쓴다고 그러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프로파일을 가지고 신경 쓴다고 그러면 진짜 세상에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윤희님 그거보다는 건강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본인이 자유와 공익적 가치만 본인의 가치고요. 나머지는 지금 본인 가치 엉뚱한 거 갖다 붙인 거고요. 진짜 본인의 가치를 자유와 공익적인 가치, 그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 구체화시키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들 문제가 대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시려고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도 알아보셔야 돼요. 네.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연을 적으라는데 이 말부터 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개인 상담 때처럼 현재 고민을 적는 건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고민을 적으라는 건지. 근데 사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것이 어렵게 느낍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하고 싶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지금 본인이 자기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자기 삶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을 적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유일한 고민은 지금 보세요. 지금 로맨티스트하고 트러스트 일치하죠. 휴먼하고 매뉴얼이 일치하죠. 자기 스스로 고민이라고 할 만한 걸 찍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너가 문제가 있다고 찍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자기가 지금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지금 불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로맨 에이전트거든요. 그런데 로맨 에이전트가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려면 에이전트 성향에서 성과나 일에 있어서 결과가 나빠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 에이전트 성향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성과가 있는 탁월성이 보여지고 더 자율성이 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관계가 있고 더 부유하고 싶다. 그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되니까 뭔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더 나아지는. 근데 저래가지고 더 탁월하고 더 자율성을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관계를 가지고 더 부유해지면 for what? 이 질문을 던지면 본인이 갑자기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할 테니까 알아서 질문 던지세요. 자, 이주님은 그냥 에이전트 만빵인데 본인 성실, 자율성, 판단, 통찰, 적응 이런데 야, 에이전트가 성실, 자율성, 판단, 통찰, 적응인데 셀프만 저렇게 높다. 이건 뭘 이야기냐면 이분이 다른 고민은 없는데요. 내가 더 통찰력 있고 뭔가 더 잘한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외에는 별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있거든요. 꾸역꾸역 살다 보니 에이전트만 발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말씀을 그때 질문했던 게 네. 자기 평가를 난 바꾸고 싶다. 난 에이전트로 살고 싶지 않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의 현재 모습을 적응을 해야 하는 것도 본인한테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 중급 때 제가 이게 나름대로 가치를 딱 선정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제 자식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5개를 적었는데 완전 다 틀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그걸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나의 하루가 보람이 있기 위해서 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겠는가 라는 에이전트인데 그래서 매일 생각하면서 결국 찾아낸 단어가 5가지였는데 제가 그동안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뿌듯함을 느꼈던 날 어떤 부분이었을까? 내가 스스로가 성실했을 때 내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완급을 조정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저는 지금 이거를 검사할 때 굉장히 화가 난 독불장군 상태에서 검사를 했어요. 네. 왜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 왜 본인이 화가 난 독불장군 느낌으로 검사를 한지 아세요? 꾸역꾸역 살아가야 됐고 그 삶에 너무 충실하게 사느라고 너무 노력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본인은 삶을 꾸역꾸역 안 살아가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죠. 네, 네. 만일 누군가가 이주님 당신은 그렇게 꾸역꾸역 안 살아가고 당신이 원하는 자율성 그리고 당신의 판단에서 통찰을 적용해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안 그러셨어요 하는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 박사님께 내년에 휴직을 해서 1년 동안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은 직접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때 또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죠. 아 그럼 안 되나 보다. 그래 실제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빗나갔긴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마치 내가 그 황 박사 그렇죠. 이야기를 예. 듣지 말고 아니, 했어야지 지금 그런 예.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아니, 설명을 그건 해드릴게요. 아닌데, 예.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주님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주님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통찰을 발휘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요. 누군가에서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결정적인 언어는 스스로 자기 프로젝트나 임무를 만들어내거나 그거를 스스로 찾지를 못한다는 게 본인의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기 상당히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느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걸 인정하기가. 네. 그런데 본인이 네. 실제로 본인이 주어진 일과 본인이 진짜 꾸역꾸역한 그 일이 처음부터 자기가 진짜 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 통찰 있게 정해가 만들어서 한 일이었으면 진짜 뿌듯하고 진짜 본인이 살아있음을 더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떠냐 하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병정 이야기하고 로마 병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이 독일 병정을 이야기할 때 독일 병정은 목표가 설정이 될 때 그걸 수행하는 데에서의 가치가 있지. 게릴라 전쟁을 독일 병정이 잘한다. 그거는 독일 병정의 존재 이유하고 틀리거든요. 본인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는 그런 뚜렷한 이 역할과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지. 본인은 완전히 이 게릴라 전쟁하듯이 우주공산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성, 판단, 통찰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상당히 제한된 조건에서 작동하는 본인한테 뿌듯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판단되는 그게 제가 생각한 적응이거든요. 제가 직장을 떠날 수 없고 이 가정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럼요. 예, 그걸 본인의 가장 잘 드러나는데 본인은 그거조차도 마치 벗어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믿고 있는 거죠. 그게 과도하게 지금 셀프가 자신의 셀프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그래서 오버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는 것을 조금 화가 난 독불장군이거든요. 네. 그 화가 나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뻔뻔함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은 자기가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본인의 이 아킬레스 건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이 상당히 창의적이거나 남다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그거를 꼭 내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욕심이나 또는 기대를 본인한테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난 장동건처럼 생기고 싶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대라는 걸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본인 스스로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최고로 좋은 엄마야, 내가 최고로 좋은 아내야, 최고로 좋은 선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겠지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식의 상당히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본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니고 어쩌면 본인이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 눈치를 보는 삶처럼 되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주님이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그게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본인이 특히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또 그럴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본인 가치가 진짜 자기에게 적용되는 가치를
혼자만의 가치가 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굳게 믿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공감하기가 힘든 가치, 그런 측면에서 가치나 삶의 방향성에서 헷갈리는 거죠. 어려워요? 저 설명이 어려워요?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상황, 제가 이거 했을 때 그 상황은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리레이션이 되게 높았거든요. 리레이션 되게 떨어지면서 저 스스로가 독불장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왜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지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너무 많이 약해요. 그럼요. 있어서 저도 그걸 좀 이용을 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쨌거나 하루가 훨씬 더 조용하고 하루가 훨씬 더 편안하고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요, 나중에 본인이 착각하는 삶을 또 살았다라는 걸 또 느끼시게 됩니다. 자, 자기 삶의 방향성, 가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하고 또 지내면서 인정받고 내가 뿌듯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대체 뭐로 보여졌을까? 또 그것이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절제라고 할 때 그냥 막연히 절제, 나를 조절하고 통제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폭음 폭식을 삼간다.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게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가 일상적인 행동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나타내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은 20대 초반부터 이걸 하나, 뭐 5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시작하고 그게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 그 다음에 가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위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내가 그냥 만족스럽고 잘 살기 위해서 라는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이유부터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 각자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가치와 반대되는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고 널렸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나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내 가치를 지켜 사는 게 내 삶인 거예요. 그게 내가 노예가 아니고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